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는 허도환,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월요일인데 야구도 보고 배투도 보고 비하인드까지 보는 정말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야구 팬들한테는 진짜 오늘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도 어린이날에는 좀 경기할 때 설레나요? 저희는 낮 경기라 힘듭니다. 아니, 선수할 때는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이번처럼 이제 월요일이 막 이렇게 되면 막 이제 9연전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즐기기보다는 좀 뭐 승부에 그쪽으로 치중하는 그런 편이죠.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어린이날 경기하면? 저는 항상 만원 관중이 차잖아요. 좀 설레긴 했어요. 약간 어린이가 장난감 받듯이. 이런 건 있나요? 어린이날에는 뭐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자. 벤치 클리어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욕 같은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축하할 일 또 있습니다. 허도환 위원님께서 아빠가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선배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세 분이. 조언 같은 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이 제일 편하다. 조금만 더 커봐라.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것 같아. 근데 어린이날 덕분에 다양한 이벤트 또 유니폼들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경기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만나보시죠. 한화 한 줄 평이신 단장님, 1화 이글스. 그러니까 한화 할 때 한일자 해갖고 일화 이글스.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니, 저도 이게 주간으로 1위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2위잖아요. 너무 어렵게 썼나요? 네. 다음부터 좀 함자를 좀 써주세요. 저희가 단장님의 IQ를 못 따라갔다. 이걸로 저는요, 그럼 제가 봤던 거는 NC 한 줄 평. 길어지는 떠돌이 생활 쌓여가는 피로도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어린이날을 맞아서 구장이 재개장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언제쯤 다시 창원에서 경기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면적인 야구장 시설 점검을 다시 해라. 제가 당시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취재해봤는데 조사 나오신 분이 엄청 빡빡하게 구조물 중에 뭐 요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빡빡하게 질문을 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정을 한 달 넘게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경기력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죠. 시합을 나가는 주전 선수들은 그래도 시합하다 보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겠지만 백업 선수들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선수들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원정을 다닐 때는 이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야구장 시설 자체가 홈구장에 다 맞춰 있기 때문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호텔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굉장히 NC 선수들한테는 큰 핸디캡이죠. 한 시즌 하는데 지금 원정만 계속 다니고 있다는 거.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도 안 해봤고.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박민희 선수 주장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홈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정해진 복귀일이 없다 보니까 평소보다 짐을 더 많이 챙겨야 하고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원정 경기에서도 많은 팬들이 좀 찾아와 주시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선수들은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멘트를 전해왔습니다.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스코어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국토부가 지금 빡빡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가 5달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사고조사위 결과를 기다린다면 시즌이 종료되는 9월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안은 포항, 울산, 마산 옛구장을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울산에서 당분간 홈 경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하인드 한 줄 평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린이와 어른이들을 위한 비하인드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들로 뜨거웠을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어린이날 환상의 콜라보 사라진 일강 왕좌의 주인공은 이승엽 감독 끊임없는 경질 논란. 첫 번째 주제는 어린이날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어린이날 시리즈와 함께 각 구단에서 다양한 캐릭터들과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아 티니핑, 롯데 포켓몬스터, 한화의 꿈돌이까지 어떤 구단의 콜라보가 가장 취향 저격이었는지 들어볼까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이거 구할 수 없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은 어떤 게 거예요? 이 티니핑이었거든요. 티니핑. 네. 이건 이제 저희 둘째 딸도 되게 좋아하고 오. 둘째 딸, 셋째 딸도 되게 좋아하고 애기한테 구해주셨나요? 못 구하죠, 저도. 못 구하세요? 저도 그냥 저도 못 구하죠. 그래도 찬스로. 지금 당장 저는 그랬죠. 나도 못 구한다. 나도 기아가 아니다. 티니핑은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보통 이제 캐릭터 유니폼이나 얼토 유니폼 할 때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슨 도영핑 뭐 형핑 네. 이게 좀 특이했어요. 이제 캐시 티니핑이라는 캐릭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에도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도. 형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때 거기서 형도 그래도 캐릭터 마음에 들어. 내가 그걸 좋아할 수가 없잖니. 뭔가 있어요. 그래. 아니지. 아 짐승 짐승핑 어때요? 아니 뭐 짐승핑 괜찮은데. 괜찮잖아요. 나쁘지 않은데 9년 동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린이날이니까 충분히. 아. 네. 근데 전 도안핑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네. 티니핑이 아니고 포켓몬이랑 콜라보했으면 꼬부기를 하실 수 있었잖아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 이거 아쉬운. 아 땀나네요 갑자기. 맞는 게 있으니까. 예. 뭐 아쉽진 않은데 싫진 않죠. 왜냐면 팬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면은 전 좋아요. 형우핑, 도용핑 요거 제가 비밀을 또 치잖아요. 뒤에 닉네임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놓고 상당히 기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환으로 나온 게 이제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안경핑, 네일 같은 거는 손톱핑 이렇게 구상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회의가 치열하게 진행됐고요. 여기서 야구의 본질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선수의 이름을 좀 살려보자라고 해서 지혜핑은 뭐예요? 그 그럼? 일단 이름이 세자인 경우 정세영 그러면 네. 세영핑, 어. 유성규, 성규핑 하는데요. 위즈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 이상이잖아요. 네. 패트릭 위즈덤이니까 여기는 이제 지혜핑 그리고 외국인 일본인 코치들이 있습니다. 네. 타케시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케핑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외자인 선수들은 어떻게 오, 되냐라고 네. 하면 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오면 미니핑 아 귀엽게. 세자로 늘려서 음. 이렇게 가기로 했다고 했어. 그리고 선수단 반응도 상당히 그러네요. 재밌었다고 해요. 이게 아빠 선수들, 그러니까 김강민 위원 같이 네. 아빠 선수들이 이거 무조건 하겠다. 아. 이름 어떤 걸로 붙여도 된다라고 했고 예를 들면 최용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촬영을 했습니다. 애들과 함께 이렇게 아. 먼저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특히 딸을 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유니폼 한두 장 더 받을 수 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계속 구단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FA 최대어로 불렸던 게 기아 이제 티니핑이잖아요. 유니폼 줄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이번에 티니핑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니폼 이벤트 유니폼보다 4-5배 이상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장 이상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첫날은 그냥 바로 완판. 그리고 최근에는 4일날 이게 다 이제 매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보다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어린이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 어린이를 위해서 좀 약간 준비를 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 라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뭐 줄이 막 이렇게 많이 서고 여기까지는 몰랐거든요. 아 근데 딱 봤을 때 아 올해 저게 제일 핫하겠다. 핫한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일단 캐치 티니핑이라는 거 콜라보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저거였다고. 유니폼 입을 때 귀여운 거나 색깔이 막 좀 되게 깜찍한 거 이런 거 입어보셨잖아요. 그럴 때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는 저 거부감이 있었죠. 제일 꽤나 기억에 남는 귀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귀여웠던 거는 아마 16년도 SK 때 입었던 그 이제 피카츄. 그게 참 그때 당시에 이제 받았을 때 뭐야 했는데 주변 반응도 되게 굉장히 좋았고 어. 디테일도 있었어요. 뒤에는 피카츄 꼬리도 있었어요. 뒷면에.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유니폼을 선수들한테 입혔을 때 선수들이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우려를 했는데 의외로 선수들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했나요? 캐릭터 유니폼이 입으면은 좀 약해 보여요. 아. 이 디자인이. 네, 맞아요. 예, 예, 예. 네. 이게 무슨 운동선수가 야구 선수가 입는 유니폼인가 하는 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그 당시 SK 선수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팬들도 좋아했고. 지금 보니까 이게 피카츄 유니폼이 전설의 유니폼이다. 와. 맞아요. 네. 허두한 의원님은 좀 귀여운 거 입게 되면 좀 어떠셨어요? 그럴 때? 제가 귀여운 거 입은 캐릭터 입은 유니폼이 없어요.
팬들분들이 얘기하는 유니폼도 있어. 튀김 우동 유니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색깔이 라면? 라면 그 색깔랑 비슷해서 아, 포대자 검정색, 노란색? 포대자루 유니폼인가 튀김 우동 유니폼인가 이런 유니폼 한 번 있었고 저 LG 거 하나 생각났어요. 뭐야? 문어. 아 무너지지 않아. 그 문어 유니폼 문어가 여기 딱 있어서 문어 다 있는 유니폼. 다 먹는 거네. 그렇게 되네요. 제가 헬로키티도 했는데 저희는 제가 그 입어보진 않아서. 예. 근데 이런 유니폼들이 그래도 막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막 기획을 할 텐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케바케긴 한데요.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구단에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피카츄 유니폼은 구단에서 연락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포켓몬 코리아잖아요. 오,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같이 SK에. 유니폼을 하자고. 만들자. 네, 그렇게 와서 하는 경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티니핑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먼저 연락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성사가 됐을까요? 티니핑은 기아를 포함해서 총 3개 구단이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와, 그래서 기아가 떨어졌어요. 그건 말씀드리면 제 취재 소스가 작아서 제가 수도권 팀인가요? 이게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 8, 9월에 이제 그런 경쟁이 좀 붙었고요. 9월 달에 이제 기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11월 달에 최종 메이드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타구단은 이 상품사에서 그 삼지행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티니핑 하는 쪽에 직접 컨택을 하는데 구단은 바로 그 과정을 겹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좀 접촉을 했나 봐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이제 또 직영을 하고 있어서 마케팅과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컸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고 하고 그리고 추가 제작 수량도 기아가 이제 직접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거를 요 업체 측에서 알고 기아하고 컨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라이센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좀 로열티를 좀 주는데요. 이 경쟁에서 일각에서는 뭐 로열티를 더 주기로 했냐 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라이센스 비용 가지고 협상하지는 않았다는 게 기아 구단의 설명입니다. 근데 구단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 계속하면 직원들은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직원은 잘라야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거를 캐릭터십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제가 듣기로는 선수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마킹지라고 네, 맞아요. 이름 이제 쓰인 네, 네. 거. 김강민, 허도환 이렇게 네. 이 마킹지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선수한테 지급되는 형식이거든요. 어떠셨나요? 쏠쏠한가요? 그런 거 하면? 네, 그냥 용돈 정도 어. 할 수 있을 정도고 저는 근데 좀 많이 받았던 게 22년도 SSG 우승했을 때 그 우승 유니폼을 판매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마킹지가 그때.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승 유니폼에. 이게 몰랐어요. 저는 선수들한테 가는 건지. 가고 또 간혹 가다가 유부남 선수들은 자기 그 비밀 계좌에 넣기도 하고 그거 위험합니다 지금. 그거 안 위험합니다 지금.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형이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어차피 알게 되는 거야. 어차피 알게 되는데 그럼요. 저희는 진실을 근데 얼마인지는 지향하는데. 나 이야기 안 했어. 이게 더 무서워졌어요, 나 이제. 아니 그냥 용돈 할 수 있다 정도만 어. 얘기했어. 용돈이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네. 나는 근데 금액은 몰라. 근데 그러면 콜라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회사가 있고 구단이 있고 이제 관계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구단이 직영하느냐, 그 로열티를 이렇게 팔고 상품화 업체에 파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구단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로열티를 받고 상품 업체에 파는 경우면은 그 상품화 업체하고 지금 캐릭터 업체하고 수익 배분을 하는 거죠. 구단은 좀 약간 빠져 있는 형태. 네. 그럼 아까 기자님께서 기아는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만 그쪽에 분배를 하고 선수들 이제 다시 수익 부분 다 가지고 거기 세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아에서 수익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유니폼에 대한 적이 아니고 뒤에 마킹지에 대한 네. 수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요. 아, 갑자기 작아요. 이거 아니 진짜 작다니까. 뭐 아니 근데 작은 거는 제가 작은 거예요. 저같이 백업 선수들은 엄청 작아요. 네. 네, 진짜로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게 왜냐면 상품 매장에서 마킹지를 준비할 때 네. 전체 선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팔리는 선수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안 팔렸다는 네. 거예요. 가끔 또 디자인에 대한 불만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하는 거고 뭐 결국에 최종 승인은 누가 하고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이제 구단에 자체적으로 디자인 담당 직원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아웃소싱한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이게 이제 유니폼에 대한 관심이 모기업에서 높기 때문에 구단주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SSG는 캠프 시절에 그 구단주님 방문하셨을 때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유니폼을 놓고 이제 많은 디자인을 놓고 그만큼 구단주님께서 유니폼에 대한 이런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 디자인 면에서는 저는 SS 쪽에서 입었던 유니폼들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전 유니폼이 시리즈처럼 매년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내년에 티니핑 유니폼이 나오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유행을 했으니까. SSG에서 스타벅스 유니폼을 매년 만들잖아요. 주변에서 항상 그 유니폼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게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모으면서 재밌었거든요. 팬들도 하고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나올까? 사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뺏어서 사야지. 네, 앞으로도 이렇게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웃게 만들어줄 다양한 콜라보와 이벤트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진 1강, 왕좌의 주인공은 굳건한 1위였던 LG가 이렇게 연패에 빠진 사이에 하나, 롯데 그리고 삼성이 연승을 달리면서 진짜 턱 밑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야구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엔 이제 144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 부침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린이날 때문에 9연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이 압박감이 제가 볼 때는 더블헤더 다음인 것 같아요. 9연전이. 그래서 여기서 순위 변동의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요, 앞으로 1위는 바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 어떤 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건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패널들의 선택부터 만나보시죠. 와, 무려 3분이 하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하나가 선발 불펜이 다 좋잖아요. 특히 선발은 리그 최고 수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9연전을 해도 가장 부담이 적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우천 취소가 2번 생긴 거예요. 운도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잘 되는 집안 같아요. 한 5월은 하나가 지배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4점 이상 뽑은 경기에는 하나는 무조건 이겼습니다. 마운드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건데 충분히 1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도 궁금해요, 하나. 지금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고요. 최근 3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3위 이상 성적을 낸 게 2007년 이후 18년 만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수단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진짜 하나 야구를 잘했을 때 돌아가자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시점은 2018년 3위로 가을 야구로 갔을 때 지금 내부에서는 그때보다 더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방금 제보를 받았는데 단장님께서 LG를 선택을 안 하신 이유가 LG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네,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82년 프로야구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못한 기록인데 3년 만에 또 LG가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우선. 왜 말이 안 돼요? 참여 단장님 보고 계세요. 기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바로 전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화하실 거예요? 다다음 주에 만나는데. 아니, 기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자부심이거든요. 그게 자부심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부심인데 3년 만에 하면 기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야구단 26년 있으면서 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는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수면제 먹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반환점을 돌아서 8, 9월쯤에 떨어지면 그때는 느낌이 달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려오는 게 나을 거다.
약간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유가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싫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을 때는 속된 말로 좀 짜증 났어요. 이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아, 없는 이 그렇죠.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경험해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네,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또 한화를 선택해주신 분이 위원님이신데 위원님은 한화랑 같이 삼성을 두 팀을 꼽아주셨어요. 두 팀 중에 이제 이기는 팀이 이제 1위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운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하나가 좀 유리한 상황으로 어. 보여요. 그래서 삼성도 같이 꼽은 이유는 삼성은 딱히 막 와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도 계속 이겨요. 맞아요. 그런 게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어. 네. 그래도 이번 매치업은 하나가 조금 유리해 보여요. 이제 뭐 SSG도 많이 응원하고 하나도 많이 응원하고 하는 중인데 그냥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홈 경기와 그 원정 경기의 편차를 좀 줄여야지만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원정에서 좀 힘을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내부 이제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편차를 좀 줄여야지만 삼성이 저는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허도한 위원님만 유일하게 LG가 1위를 유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네. 거잖아요. 원래 롯데를 고르려고 했어요. 오. 저는 롯데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롯데가 선발이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한 나머지 롯데를 지금 안 골랐고 아까 타격도 사이클이 있다시피 팀도 사이클이 있는데 LG가 사이클이 지금 떨어진 사이클이었어요. 안 좋았다가 이제 주말 2연승을 하면서 올라온 타이밍이잖아요. 거기에 다음 주에 라이벌인 두산을 만나요. 이 좋은 분위기를 두산과 해서 연승을 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1에서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염경엽 감독님이 물론 이제 타격은 사이클이지만 진짜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제 야수들 휴식도 좋고 과부하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그 1위 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더 잘합니까? 근데 감독님 입장에선 더 압도적으로 더 벌리고 잘했으면. 싶으셔서 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서 감독님이 선수단한테 프레셔 주고 그다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사기가 더 저하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 선수들은 야 우리 이렇게 1위 하고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반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독님은 그냥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연기혁 감독님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단에서 요청 왔어? 살짝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화 요새 전화 안 해요. 애들이랑 전화 안 해요. 아 근데 또 팬들 사이에서는 박동원 선수가 양키스도 이긴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아니, 설레발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뭐 이 비슷한 게 예전에 2019년에 이재원 선수 부장일 때 야, 네, 아우, 네. 다 같이 있었는데 다 있었네. 다 있었네. 사실 이제 와서 제가 이재원 선수 해명을 하자면 사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SK 때부터 있던 분위기예요. 연승을 하다가 한 경기를 지면 라커룸에 들어가서 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때는 베테랑 선수도 어린 선수한테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면 항상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근데 4연승 하다가 한 게임 줘도 거의 묵념 상태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슬리퍼 소리 나고 네. 야, 우리 한 경기 졌는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재원 선수는 조금 밝다 보니까 이제 한 번쯤 와가지고 우리 한 경기 졌는데 왜 초상식 분위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큰 일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저도 있어봤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주축 선수들이 딱 해서 아이 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네. 뭐 아무 말도 없이 전부 다 이게 낙하에 앉아서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마. 그게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SK 때부터 그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팀이 4월 이후에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잖아요. 기세가 대단한데 김강민 위원님께서도 아까 한 줄평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니야 또 이렇게 써주셨었어요. 롯데를 항상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롯데는. 근데 최근 굉장히 좋은 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선수들 전반적으로 모두 수비들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발진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롯데가 올 시즌에 전문가들이 하위권을 예상한 게 선발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저번 주에 연승을 할 때 보면 선발승이 4승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라인들이 생각보다 강해진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유격수에서 전민재 선수가 떡하니 나타나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거기에 센터에 황성빈 선수가 점점 수비 범위도 넓어지면서 방망이는 방망이대로 잘 치고, 유광남 선수가 또 돌아오면서 방망이를 또 극대화시키면서 그 센터 라인이 강해져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팬분들이 봄때 하잖아요. 봄때가 아닌 여름 아니면 가을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을 야구 경쟁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선두 경쟁을 하기에는 롯데는 불펜 투수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온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후반 가면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롯데 내부적으로는 등판이나 이닝수, 그 투구수를 고려했을 때 경기 수만큼이나 투구수가 많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롯데 내부에서는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내부에서도 이 5월 승률 정도로 버티면 진짜 롯데 가을 야구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내부 기자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불펜이 불안한 게 맞아요. 왜 많다고 하면은 불펜에서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어요. 타자가 가지고 있는 위압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 위압감 있는 투수가 좀 부족한 게 지금 롯데의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김원중 선수까지 가는 불펜이 정철원 선수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 정철원 선수도 지금 경기 수가 많잖아요.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그 힘듦에 불펜도 무너지게 되면은 확실하게 팀 순위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타선에서도 어린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민재 선수도 있고 나승엽 선수도 있고, 조금 어린 선수들은 1년 동안 내가 나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잘하고 있지만 이걸 1년 동안 과연 내가 폼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저도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팀 순위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위권 싸움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전문가들 이제 해설분들 전화가 와요. 시즌 어떻게 평가해? 전 롯데를 넣었는데 처음에 롯데를 넣었다가 다 봤는데 롯데를 아무도 안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철새같이 바꿨어요. 제가 바꿨어요. 예, 롯데한테 바꿨어요. 예, 바꿨는데 지금 롯데가 잘하고 있어요. 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맞힌 것 같아서. 나만의 길을 갔어야죠. 아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그게 좀 불안해서 저는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문에 익명으로 나왔어요. 네이버 기사에. 되게 허도한 위원님이시라고 합니다. 익명. 아니, 예, 그러면 5개 팀이 어딘데요? 저는 기아, LG, 삼성, 한화, 롯데라고 있었어요. 예, 전 이렇게 봤거든요. 우와. 전 그렇게 봤거든요. 우와. 예. 기아 얘기도 나왔는데 기아가 사실은 김도영 복귀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복귀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진 못했잖아요. 확실히 팀 타선에는 어느 정도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김도영 선수가 합류한 시점부터 선수단 분위기나 사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김도영 선수가 합류를 했은 만큼 우리가 좀 더 치고 나갈 동력을 얻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하인드 내부 패널들의 분위기는 사실 항상 기아는 결국 올라온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니 고비를 잘 못 넘어갔고 이게 불펜이 네. 그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펜의 차이. 그러니까 선발이 잘 던졌는데 후반에서 불펜에서 점수를 주면서 경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같으면 점수를 줘도 타격에서 또 뭐 이렇게 맞아요. 점수가 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니까 기아의 승리 공식이 지금 깨졌다는 거죠. 계속 보니까 좀 약간 이제는 좀 조금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좀. 예. 저도 불펜 투수라고 생각을 맞아. 해요. 특히 저는 그 중에 이제 곽도기 선수의 공백이 참 크다. 그래도 전년도 1등 팀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아는 포기하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기아는 놓지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생각인 어. 게 어느 모 단장님이 그랬어요. 불펜 투수는 3년 동안 잘 던져줘야지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상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아 투수들이 매년 잘 던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약간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 물음표가 확실하게 지금 다가온 거죠. 팀에. 근데 부상까지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다 보면 기아는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과연 지옥의 9연전이 끝나고 선두에서 웃고 있을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 한번 만나보시죠. 이승엽 감독 끊임없는 경질 논란입니다. 두산의 저조한 성적과 함께 이승엽 감독에 대한 경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사실 이승엽 감독의 경질에 대한 외부 목소리는 매년 시즌 D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규리그 4위를 하고도 와일드카드 탈락 이후에 좀 거세졌는데요. 그때는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이제 모기업 총수 박종원 구단주가 직접 컨택을 해서 메이드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가타부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였고요. 지금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반반인 것 같은데 구단의 최고 결재권자가 그걸 선임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 결정을 밖으로 외부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코치 경험 없이 감독이 바로 된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례적인 건가요? 이례적이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거의 감독을 했다고 하긴 했는데 코치를 안 하고 감독을 한 거에 대해서 팬들도 그렇고 야구계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시각이 있었던 거는 이승엽 감독이 사실 야구계에서는 되게 희망을 받는 야구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엽 감독이 성공하면 코치를 건너뛰고 감독을 하는 트렌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승엽 감독이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좀 그런 시선이 당연히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허도한 위원님 두산 한 줄 평에는 치고 올라갈 상황이 안 보인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두산이 지금 선발이 좀 잘 던지면은 불펜이 좀 무너져요. 또 근데 투수가 또 다 잘 던지면은 타자가 또 못 쳐요. 근데 타자가 점수를 많이 내면은 또 투수가 또 못 해요. 이런 엇박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곽빈 선수가 좀 빨리 돌아와서 선발 투수의 좀 안정을 좀 깨하는 게 좀 1순위 같아요. 지금 코러빈 선수는 잘 던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잘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곽빈 선수가 좀 빨리 좀 부상에 돌아왔으면 좀 그러한 바람이 좀 있어요. 저는 확실히 두산에게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게 감독의 역할도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TV로 봤을 때나 뭐 중계를 하러 갔을 때나 봐도 분위기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분위기가 좋고 TV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밖에서 봐도 기가 세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두산은 전체적으로 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감독의 역할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아니, 김강민 위원을 건너뛰고 얘기하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실래요. 갑자기 다 물을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죠. 네. 외국인 감독 대부분 부드럽잖아요. 근데 국내 감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선수들이 좀 적응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산의 지금 이승엽 감독은 정반대 경우가 아닐까. 그 이전 감독이 뭐 김경문 감독이나 김태형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이 강한 캐릭터, 그러니까 감독 중심의 야구를 하는 분들인데 이승엽 감독이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 좀 적응을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고 야구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게 좀 감독이 되게 막 이렇게 좀 쫓기는 느낌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저는 그 이승엽 감독이 이제 야수 출신 감독이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기자들끼리도 많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운드 운용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투수 교체 템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템포가 좀 늦는 게 아니냐. 야수 쪽보다 또 마운드에서 좀 많이 서두른다는 이런 지적이 좀 많거든요. 그 마운드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들이 일단 자우놀이 투마카세 얘기하잖아요. 오마카세가 아니고 투마카세 얘기하는데 이게 성적이 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팬들도. 근데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예전 감독님들 김태형 감독님 토요일 날도 1이닝 3명의 투수를 썼어요. 자우놀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김태형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전에 김성 감독이 계속 오른쪽 왼쪽 다 바꾸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얘기는 안 했을까요? 팀 성적이 좋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물론 교체 타이밍에서 팬분들도 답답해하실 수 있고 전문가도 뭐 잘못됐다, 저거 투수 교체가 늦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거는 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니 저도 투수 교체는 만약에 1이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있었다면 그런 운영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두산 불펜진이 조금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어떻게든지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뭐 좌우놀이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투수 운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경기 내용이 좋지 못해서 이런 논란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두산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좀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은 이런 게. 잠깐만요. 근데 내가 실제 잘못한 거지. 데이터를 좀 보면요. 네. 선제 실점했을 때 두산이 4승 1무 15패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체 9위거든요. 그 밑에 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패가 8번인데 지고 있으면 그냥 질 것 같은 지금 야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두산을 떠올려 보시면 지고 있어도 상대를 끝까지 악착같이 물고 떨어지는 이런 경기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상이랑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 두산은 저는 조직력이 되게 강한 팀으로 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뭔가 지금 안 맞는다. 구수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구수를 잘 못 깨고 있는 느낌? 이게 계속 보면 5, 6회까지는 대등하게 가다가 후반에 가면 진짜 거의 지더라고요. 두산 팀 컬러가 없어졌다고 생각드는 건 결국 저는 투수보단 야수라고 생각해요. 수비와 타격에서 두산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난주 이제 삼성하고 3연전에서 위닝을 가져갈 때 그 경기들이 점수가 터졌잖아요. 강승호 선수가 이제 다시 2루로 복귀를 했어요. 이러면서 수비의 안정을 좀 찾는 느낌이에요. 보통의 야구에서 기본은 투수라고 하지만 두산의 팀 컬러는 야수가 아닐까. 근데 최근에 고효준 선수가 두산에 합류했는데 고효준 선수도 두산에 그 악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니, 보세요? 저는 고효준 선수가 왜 악이 없어졌다고 얘기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있던 선수들이 요새 젊은 선수들이 악이 없어졌다, 우리 팀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밖에서 미디어를 보고 보기만 했는데 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고효준 선수가 조금 생각을 좀 빨리 하지 않았나. 저는 두산이 악이 없다 그래도 허술도 미라클도 그때 있었던 선수들이 아직 주축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전체를 가꿔가면서 팀 분위기가 언제 빨리 올라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도 이제 두산이랑 많이 붙어 보셨잖아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이세요? 그때 이제 두산과 굉장히 이제 라이벌로 이제 1, 2등 했을 때 저희가 악이 있었죠. 저희가 악이 있었죠. 좀 그때 조금 그런 느낌이었고 두산은 타격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냥 항상 저희가 3점을 내면 5점을 내서 가져가고 저희가 5점을 내면 7점을 내서 가져가고 이런 경기가 많았어요. 아쉬운 저는 허경민 선수랑 김재호 선수가 없는 게 짜임새에 조금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런 건.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장님께서 경질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즌 끝까지 변화 없을까요? 저는 결국 구단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뭐 내부에서는 뭐 반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더십이 좀 한계 있다는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구단주의 입김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캠프 때 발언들을 보면 우리가 4, 5위를 하려고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직접 오셔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률은 좀 반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여론을 선수들이나 감독님이 사실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런 게 팀 분위기나 성적에 영향도 미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선수단에서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야 이번에 5강 안에 못 들면 잘린데 이런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시즌 끝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시즌 중간에 이제 감독을 바뀌다 보면은 이게 팀이 이도저도 아닌 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이 이게 뭐 안팎으로 뭐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분위기도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선수단 단합을 시켜서
시즌 끝까지 이대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박성민 코치가 또 홈런 치고 나면 선수들 이렇게 업어주는 세리머니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약간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까요? 양석환 선수가 토요일 날 비가 와서 이제 실내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제안을 좀 했다고 해요. 업어달라. 홈런을 치면 업어달라. 그래서 박 코치가 기꺼이 홈런만 나오면 내가 뭘 못 해주겠다. 업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세리머니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두산 선수들은 지금 분위기를 정말 좋게 가져가고 열심히 하고 내부에서는 누구 어떤 선수보다 이렇게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헛술도 화수분 미라클 두산 우리가 강했던 두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 순서는요. 비하인드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삼성의 작은 거인 김성윤 선수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김성윤입니다. 반말이 잘 안 나요. 반가워. 우선은 너무 영광이고 일단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고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이진영 코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성적이 보여주는 그대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성적에 대한 욕심도 있고 앞으로 뭔가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70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타석 들어서기 전에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타석에 임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력 분석할 때 트래킹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이진영 코치님께서도 투수를 어떻게 상대할지 계획을 정립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시즌 초반에 이제 은범 선배님이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선배 형님들의 이제 좋은 조언들이랑 따뜻한 말들이 나를 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 싶어요. 그때는 노력의 방향성이 좀 잘못돼 있었지 않나. 너무 많은 훈련이랑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대부분의 훈련을 좀 이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밤에는 좀 일찍 자려고 지금은 뭐 특출난 장점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포기하지 않는 근성인 것 같아. 3대 700을 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3대 700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 3대 520까지 했었는데 700은 아마 뭐 죽을 때까지 못 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명곡에 뭐 명자도 못 드리밀 만큼 아직 뭐 미천한 명곡이 되려면은 더더욱이나 좋은 활약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 명함을 주길래 그린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업무용 핸드폰 번호여서 다 주는 거였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계기로 이제 현재까지 와이프랑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야. 상남자라기보다는 좀 눈치가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그래도 뭐 결과는 좋으니까 결과는 좋았어. 항상 변치 않은 함성과 응원 넣어줘서 너무 고맙고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게. 고마워. 네, 이번 코너는 비하인드가 뽑은 MVP, BVP 시간입니다. 4월 한 달간 맹활약으로 우리 패널들에게 눈도장을 쾅 찍은 선수는 누굴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허도원 위원님은 롯데 박세웅 선수, 김강민 위원님은 나승엽 선수를, 그리고 유성규 단장님은 삼성의 디아즈 선수, 정세영 기자님은 한화의 폰세 선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회장님, 네. 그 KBO 월간 MVP 후보 선정에 진짜로 관여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KBO에서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성적이 좋으니까 한번 봐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폰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3, 4월 성적이 진짜 압도적이었습니다. 탈삼진도 1위였고 피안타율, 피출루율 전체 다 1위를 먹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포인트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입니다. 5차례였는데요. 이게 전체 1위였습니다. 하나가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 팀 성적까지 좋은데 그 중심에 폰세 선수가 든든한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폰세 찍는 거죠?
그래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요. 이제 본선을 찍겠죠. 예. 근데 우리가 폰세 선수 얘기할 때마다 이 실력만큼이나 또 워크의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정우주 선수하고 며칠 전에 일합니다. 이거는 기사여도 되지 않았던 건데요. 폰세 선수가 우주 선수한테 너는 왜 나한테 말을 많이 안 거냐. 섭섭하다. 나는 너랑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먼저 이렇게 다가섰다고 해요.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나는 영어가 안 돼서 선수를 못 다가섰다. 상관없다. 통역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물어볼 걸 다 물어봐라.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날 정우주 선수가 쳤습니다.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자신이 등판하는 날이었는데 타격이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이닝이 끝나고 들어와서 외야 선수들 다 들어오니까 불러놓고 집합을 했던 장면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또 뭐 문학에서 문동주 선수하고 1대1 레슨하는 장면이 그런 식으로 폰수 선수가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세 선수 하면 루틴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훈련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젊은 투수들이 폰세 선수를 따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디아즈 선수 뽑아주셨는데 최근에 활약이 정말 대단해요. 네네네. 3, 4월 달에 디아즈가 홈런, 타점, 장타율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높게 봐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또 얼마 전까지 교체설이 있었던 선수잖아요. 그게 진짜 저는 안 믿겨요. 근데 또 박진만 감독님이랑 면담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면담이 확실하게 막 심도 있게 길게 시간을 가지고 이런 면담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진만 감독하고 디아즈 선수하고 확실하게 얘기 나오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나쁜 공에 왜 손이 나가냐. 너 스트라이커만 쳐라. 정말 이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디아즈 선수에게는 어떤 강력한 자극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감독도 이제 이런 면담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박진만 감독을 만났을 때 면담이나 이런 걸 좀 자주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습니다. 허도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불안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박진만 감독이 대화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믿고 있다. 너 나쁜 볼 치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체가 마음가짐이 좀 편안해지고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김강민 의원님 차례로 넘어갈게요. 롯데 나승엽 선수를 선택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대호 선수가 은퇴하고 난 뒤에 롯데 4번 타자를 마땅히 칠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제 나승엽 선수가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결승타를 쳐주고 있는 모습도 맞아요. 많이 보였고 네. 간간히 좋은 수비도 하면서 이전 시즌보다는 너무나 많은 이제 성장을 보여줘서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돼서 허도한 의원님도 롯데 선수 역시 박세웅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근데 박세영 선수가 국내 선발진 중에 10개 구단에서 솔직히 가장 약하다고 봤어요. 네, 좀 약하다고 봤는데 7경기 중 6승을 했어요. 6승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거든요. 잘해요. 예. 나승엽도 있지만 박세용의 힘이 너무 크다. 나오면 이기잖아요. 선발 야구를 롯데가 못했기 때문에 하위권에서 지금 선발 야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세용이 중심이고요. 그 인생의 최고의 4월 달에 보냈기 때문에 저는 MVP에 무조건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박세용 선수는 이 김태형 감독의 설명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구위 자체를 보면 박세용 선수가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에도 안 좋았을 때 140km 후반에서 시속 150km 공을 던졌고 구종 구위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피해가는 피칭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피해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직구를 넣었다가 이게 쾅 한 방씩 맞고 무너진 경기가 많은데 지금은 직구에 이제 자신감이 있고 공격적으로 피칭하니까 지금 투구의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결국 투수는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박세용은 그런 모습이 잘 되고 있다고 김태형 감독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수저를 얹은 분이 계시네요. 담당 PD님이 한마디 써주셨는데 기아의 김도현 선수에게 주고 싶다. 올 시즌 국내 선발진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 대동성 명예 선수를 얻고 싶다. 이렇게 또 사심을 드러냈어요. 제 생각엔 여기 지금 기아 선수가 없어서 추가하신 것 같은데 댓글 좀 자꾸 등판하실 것 같은데 그냥 무언으로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그럼 허도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도현 선수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작년에 말쯤에 김도현 선수의 공을 쳐봤는데 우와 내가 알던 애가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을 개명하고 나서 완전 다른 선수가 됐어요. 옛날에는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면서 컨트롤 제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포심의 제구력과 거기서 빠르게 떨어지는 컷 패스트볼 거기에 반대로 떨어지는 투심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제구력이 너무 좋아진
이게 김도현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윤영철 선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이의리 선수가 곧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기아의 선발이 좀 안정되면 기아도 같이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월에는 또 어떤 선수가 비하인드 MVP, BVP가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코너는 팬들의 솔직한 뒷담화 팬터뷰 시간인데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말 특별하고 또 유명한 팬분이 저희 비하인드를 찾아주셨거든요. 일명 공룡좌. 다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저 봤어요. 저는.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 나도 입어봤는데. 공룡의 말을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안녕. 마산에 살고 있는 공룡자야. 내 고향이 창원 마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C 다이노스 팬이 됐어. 2018년 9월부터 처음에는 관심 받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NC 다이노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쓰게 된 거야. 선수단도 나한테 힘이 된다는 말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지금. NC 어필 좀 해주겠어? 티라노사우루스 있고 단디 알로사우루스도 있고 세리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단.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5년 전에도 나랑 같이 사진 찍은 걸 보내준 거야.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될까. 이번 시즌 NC 어떤 거 같아? 지금 정말 힘이 어려워. 홈구장 이슈로 취소된 경기가 많은데 나중에 체력 부담이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 우리 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건강한 구창목? 타팀에 탐나는 거 있어 혹시? 기아 타이거즈에서 사추핑이랑 콜라보를 한 게 너무 부러워. 도구리 살려내세요. 도구리 데이도 다시 열고 도구리 유니폼도 다시 내주세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 박민우 vs 박건우, 그래도 청단할 때부터 봐왔던 박민호. 김주원 vs 김유진, 그래도 지금 최애가 김주원이기 때문에 김창모 vs 신민혁, 팀이 어려운 시기를 신민혁이 토종 에이스로서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단디 vs 세리, 단디. 잘루 다이노스 vs 삼진 다이노스, 말루에서 득점 못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역대 나의 최애 NC 선수. 루친스키 4년 동안 로테이션 다 돌아주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그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고 싶지 않지. 애증의 선수 누가 있을까? 김주원? 잘 됐으면 좋겠고 못할 때 너무 화나기도 하고 귀여워. 기대하는 유망주는? 신영우 머지않아 선발에 우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창원 NC파크 첫 가을 야구 시구를 내 팬인 내가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서우철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쳐서 정말 멋지게 이겼기 때문에 아마 평생 갈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와 이거 지금 생각이 열받아. 22시즌에 홈에서 키움이랑 붙는데 불펜이 또 불을 질렀어. 걔 역전패를 해서 졌거든. 와, 그럼 나한테 그 공룡탈은 어떤 의미야? 나의 외향적인 면이 모두 이렇게 표출이 된 거야. 지금까지도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2년 뒤에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구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려울 때 웃는 게 인류고 나는 포기 안 하니까 선수단도 같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비하인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날인데 저희가 왠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데요.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 바로 만나보시죠. 아 이게 바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예리한 분석일까요? 지난주에 정말 과감하게 혼자 수입에 걸어주셨는데 승부 예측에 성공을 해주셨어요. 첫 출연한 분들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저희 어떡할까요, 단장님? 승부 예측 코너 폐지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지 않았어. 폐지 운동 지금 저희 1일차입니다. 아 이번 주는요 어린이날 시리즈를 예측하는 만큼 더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일요일 녹화고 월요일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실패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3대 빵 안 수입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그러면요. 뭐 비로 취소인데 비로 취소될 확률은 아 3대빵 혼자 하는 거.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어린이날 시리즈 빅매치부터 볼게요. LG와 두산의 경기 허도한 의원님 역시 3대 0으로 걸어주셨어요. 원래는 두산이 좀 유리하다고 봤는데 두산은 콜러빈 선수 빼고는 LG랑 이제 선발 매첩하면은 LG가 좀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LG가 지금 연패로 떨어져 있다가 2연승을 한 상태예요.
아마 또 이번 주에를 기점으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두산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팀 분위기를 좀 정비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LG의 3대 0을 한번 제가 수입을 한번 걸었습니다. 단장님은 SSG와 롯데 경기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양쪽 관계자들한테 막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 걸어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선뜻- 물어보시는 거예요? 프론트 아니면 코치죠. 네, 선수한테는 물어볼 수 없고 SSC 쪽에서는 최종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롯데 타격이 떨어질 때가 됐다. 롯데도 자신 있다. 뭐 그런 분위기라서 고민하다가 정세영 기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SSC 2승 1패라고 하길래 제가 바로 롯데 2승 1패로 그냥 보너스로 위원님도 SSG 전문가실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SSG예요. 무조건. 오. 그냥 무조건이요? 네. 롯데 상대로 좀 강해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사실 SSC 2승 1패 걸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SSG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SSG가 어린이날 시리즈 강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회장님 한번 볼게요. KT에 걸어주셨는데 네, KT가 지금 자랑하는 선발진이 다 나옵니다. 에이스스, 소영준, 고영표가 다 나오고 반면에 제가 이제 NC에 1승을 하나 준 거는 지금 외국인 투수 NC에서 2명이 나오거든요. 2명 다 들어가는 로테이션인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NC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 NC 타선은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화라산 같이 터질 수 있는 타선이라서 그래서 KT가 조금 1승 정도 먼저 앞서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강민 위원님은 삼성과 하나의 시리즈인데 하나에 걸어주셨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글스 파크와 라팍의 차이. 몬스터월은 어려울 것이다. 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아와 키움의 경기에서 수입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저는 구단에 전화를 못해서 챗 GPT한테도 저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불펜이 잘 돌아가는 팀이 우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아가 목요일, 토요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2대1로 할까 3대0으로 할까 하다가 3대0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맞추시면 네. 기아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방송을 통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사실 최악의 유니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린 유니폼이라고. 야 그거는 그게 아니고 자폭 아니세요? 제가 한 건 하신 아니고 거예요? 새마을운동 유니폼 같고. 저는 근데 그 예전 그냥 너무 예전 그 SK 초창기 유니폼 이건 좀 입기가 조금 곤란해요. 모자부터 조금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주유소 유니폼이라고. SK 주유소. 네.